은퇴를 앞두고 또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젠 뭘 하지? 라는 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이실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분을 만나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분은요, 아트센터 자원봉사에 밴드 활동, 또 라디오 방송 DJ, 거기다가 시각장애를 위한 책 읽기, 호스피스, 거기다 파워블로그까지 일일이 나열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 학교까지 여신 분입니다. 얼른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정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다 네. 가능하세요? 뭐, 저 나름대로 예.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미흡한 점도 많을 겁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럼 은퇴는 언제 하신 거예요? 네, 먼저 은퇴하게 된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1970년도 말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남들처럼 열심히 저도 일을 하다가 나이 40이 되던 해에 내가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저한테 스스로 해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일만 하다가 생을 마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0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한 50까지만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50 후에 무엇을 할지는 내가 10년 동안 은퇴 준비를 하면서 구체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사실 실천을 못했습니다. 어떤 실천을? 은퇴를 하기로 했던 계획대로 그런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했고요. 아이들도 그때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한 3년 동안 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냥 미룰 수는 없겠다 싶어서 53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참, 그 이후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제 지역 라디오 DJ예요. 이건 또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직장에 사표를 냈고, 우리 지역사회에 좀 기여할 바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어느 날 매체 방송국 진행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제가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뭐 방송 경험은 없었지만 대학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제가 음악다방에서 DJ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경력이 좀 인정이 돼서 선발이 됐습니다. 처음 2년간은 분당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이후 2년간은 이제 양서를 골라서 시청자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DJ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거기다가 뭐 제가 알기로는 문화 프로그램을 담당하셨다니까 문화 쪽으로도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음악도 알아야 되고 이쪽으로 원래 좀 관심은 좀 있으셨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고전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도 직원들과 음악 동호회를 결성을 해서 같이 음악회에 다니기도 하고 또 음악을 자주 듣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악기도 몇 가지를 좀 배웠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문화적인 감각을 익히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밴드 활동은 제가 이제 좀 아까도 좀 놀랍긴 했어요. 야, 이거 하려면 쉽지 않을 텐데 악기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셨나 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악기 연주도 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고등학교 관악부에 들어가서 드럼을 배웠습니다. 드럼이요? 이제 대학 올라가서 친구들과 프레시맨 때는 활동을 하다가 졸업을 하면서 사실 접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할 무렵에 같은 이웃에 살고 있는 성당 교우가 제가 드럼을 쳤던 것을 알고 우리끼리 한번 밴드를 결성을 해보자 하고 저한테 권유를 해서 그때 당시 이제 밴드를 결성을 해서 지금까지 12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요. 야, 지금 좀 잘 치시겠네요, 이제 좀. 아직 뭐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순발력은 많이 떨어졌죠. 그 이제 또 독특한 경력을 중에 하나가 바로 호스피스 활동이에요. 좀 액티브한 활동을 하시다가 호스피스는 굉장히 좀 정적이잖아요. 이런 활동까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죠?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의사가 되었으면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의학 공부를 하기는 나이가 많았었고요. 예.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간호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에 간호학과가 있어서 제가 3학년으로 편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학교에 물어보니까 방송통신대학 간호학과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은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하기는 그것도 너무 좀 긴 것 같아서 그렇죠. 포기를 했었는데 그때 마침 매체를 통해서 국립암센터에 6개월 과정의 호스피스 전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그쪽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호스피스 활동까지 예. 준비를 하게 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호스피스라고 하면 예. 대부분 좀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계신다든가 그렇습니다. 많이 편찮으시다든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을 대하다 보면 좀 기억에 남는 분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실습을 나갔던 데가 의정부에 있는 호스피스 센터인데요. 예. 그쪽에 있는 의료원장이 회진을 돌 때 저하고 같이 돌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증상을 얘기해주고 경과된 상태도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느 환자분한테 가시더니 저한테 이분이 우리나라 토목 기술계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시공했던 그런 사례들도 열거를 하시고 그때 당시 그 환자께서 예. 임종을 앞두고 상당히 고통을 받는 그런 과정에 계셨지만은 예. 그 말씀을 듣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굉장히 표정이 밝아지는 걸 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임종을 앞둔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고 내가 그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 지혜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또 그런 예. 지혜도 알게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참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좀 가슴도 짠해질 예, 것 예, 같은데, 예. 그 밖에도 좀 굉장히 많은 활동들 좀 하셨어요. 예.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 예. 그 은퇴를 하고 음악을 전공한 딸아이하고 분당에 대한문화공간을 하나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실내악을 공연을 했었어요. 또 만화가이면서 클래식 음악 해설가로 유명한 신동원 화백을 모시고 네. 연주에 앞서서 이제 해설을 하고요. 또 우리가 같이 실내악을 감상을 하고 네. 또 아울러서 그 공간을 전시회 공간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전시회를 열었는데 네. 판화가로 유명한 이철수 화백께서도 거기 판화 전시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고요. 예. 또 아울러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 주부들한테도 저희가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어느 아마추어 주부 화가가 자기 그림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기뻐했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트센터 자원봉사는 어떤? 예. 네. 제가 은퇴를 하고 그 이듬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성남 아트센터가 개관을 했거든요. 예. 그곳에서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쪽에 지원을 해서 1년 동안 성남 아트센터에서 발행하는 아트비라는 잡지에 제가 개공 기자로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성남 아트센터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영국 현대 회화전에 제가 도슨트로서 관객들한테 그림을 설명을 해준 적도 있고요. 그 분당에는 이제 이런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한 3,000여 개 되거든요. 네. 그런 3,000여 개 중에서 활동이 활발한 그런 동호인 클럽들이 모여서 사랑방 문화클럽이라는 그런 연합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 그분들과 같이 그런 연합회를 결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돌이켜 보니까 네. 본인이 본인대로 좀 즐길 수 있는 일도 하시면서 네. 또 나누면서 베풀어가면서 하는 일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셨는데 네.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블로그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다면서요. 파워 블로그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누적 방문객 수가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예. 저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또 생전에 계신 분들은 찾아가서 말씀을 직접 듣곤 했는데요. 예.
저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해줬던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제가 은퇴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 뒤를 쫓아올 사람들한테 내가 걸어왔던 길을 이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면은 저와 같이 시행착오를 좀 줄이면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 생각에서 글을 올렸는데 예. 의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실제로. 예. 네. 이렇게 근데 글을 쓰는 거에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대한 문화 공간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매체를 통해서 영국의 U3A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U3A는 University of the Third Age의 약자거든요. 예. 영국에는 이런 시니어들을 위한 학교가 한 800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많군요. 그래서 영국 런던에 있는 U3A의 경우를 예를 들면 예. 학생 수가 1,600명이고 강좌 수가 160개 강좌입니다. 야, 일반 대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학생들이 내는 학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예. 1년에 한 12만 원 정도 돼요. 12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꼴이죠. 그러니까 만 원만 내면은 것도, 예. 뭐 철학, 독일어, 뭐 이런 연극, 이런 강좌 160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건.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들을 수 없겠지만은 네. 이를테면은 적은 비용으로 자기가 원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곳에서는 이제 자기가 아는 것은 남한테 가르쳐주고 네. 자기가 모르는 것은 남한테 배운다. 그런 간단하고 명료한 그런 교육 원리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런 학교를 우리 지역에 세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작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을 이제 그러면 인생 학교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 인생 학교에서는 그럼 누가 네. 무엇,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요? 예. 우선은 이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드 에이지에 접어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개발과 자기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저희 학교는 선생과 학생의 구분이 명확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되어서 어느 과목을 가르치다가 또 어느 과목에는 학생이 되어서 다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진을 배우는 학생이 네. 어떤 부분에선 또 다른 강좌를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게 좀 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은퇴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예. 많은 활동들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사시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본인. 네. 글쎄 자원봉사자들의 말을 빌면요. 예. 봉사를 받는 사람보다 봉사를 하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크대요. 저도 공감합니다. 예. 저도 이제 개포동에 있는 하상점자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어주고 오는데요. 예. 그곳에 갔다 올 때마다 마음이 참 기뻐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도 자신이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더 어떻게 보면 윤택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내 삶이. 예. 참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참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 100세 시대라는 말도 있고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19세기 폴란드 시인이었던 노르비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세 그랬습니다. 가지요? 예, 먼저 이제 먹고 사는 일, 예. 두 번째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재미있는 일,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일.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부족하면 삶이 드라마가 되고요. 2가지가 부족하면은 비극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3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한 가지만 부족해져도 쏠리면서 그렇죠. 뭔가 좀 인생이 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재미있는 일도 하고 있지만은 의미 있는 일까지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윤택해질 수 있는 삶의 비법, 방법 한번 저희가 조사해봤습니다. 은퇴 준비 5계명 첫 번째는요 바로 버는 것보다 잘 쓰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죠? 5계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돈을 버는 것보다 잘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예. 유대인의 속담에 돈을 버는 사람보다 모으는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격언도 있거든요. 예. 그게 저는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부자가 부자라고 그래서 다 행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하지만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면 그것도 또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경제적 자립을 좀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또 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사실 목돈이 필요하기보다는 우리가 생활비에 상응하는 그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목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마케팅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 네. 그 생활비에 상응하는 현금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라면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그 생활비의 반 정도는 조달이 가능할 거예요. 연금으로요? 예, 예. 네. 대개 이제 은퇴 후에 부부의 생활비를 한 2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나이가 그 정도 되면 집 한 채 정도는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주택연금을 이용해서도 나머지 반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이 없더라도 예.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위해서 이용해서 생활비에 상응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돈이 없다고 해서 너무 주눅 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남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남이 원하는 걸 자기가 원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저도 이제 호스피스 현장에서 봤지만은 임종을 앞둔 사람이 후회하는 건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임종 시기에 그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남이 원하는 삶보다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못하고 남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하거든요. 예. 이를테면 명품 브랜드에 목을 맨다든가 아니면 경조사를 화려하게 치른다든가 네. 그런 게 이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그게 혼주나 상주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장례업자나 웨딩업자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제가 네. 보기엔 이제 두 번째로 짚어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남의 말을 따르지 말자. 이 네. 부분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남의 말은 따르지 말아야 되면 물론이고요. 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 가치관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이게 생활 방식이 다 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흔히 이제 은퇴를 하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창업 설명회를 가서 듣고 흔히 요식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많죠. 예, 요식업이라는 게 벤처기업보다 더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창업을 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퇴직금을 날리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말에 그대로 휘둘리기보다는 네. 자기 생각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이를테면 이제 그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착안을 해서 그런 쪽에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챙겨봤는데요. 네네. 5가지 중에. 세 번째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세 네. 번째는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자라고 네.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 CNN하고 타임즈에서 공동조사를 해봤더니 네. 미국의 62%가 여가 시간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선 알 수 있으면은 저는 은퇴 준비 반은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은퇴 준비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자신을 모르고 있다. 또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고민을 제일 크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이 점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배우자. 예. 이건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데요. 예. 그 인간관계가 대개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런 관계는 희미해지거나 궁극적으로 끊어집니다. 네. 또 동네에는 마땅히 아는 사람도 없죠. 또 아내하고 같이 어떤 시간을 가질라도 아내는 아내대로 또 바빠요. 그렇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이들도 어렸을 적부터 그런 대화를 자주 나누었으면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뒷공문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참 무척 외롭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저는 배우라고 권유하고 싶은데요. 예. 이를테면은 뭐 사진 찍기라든지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같은 게 그런 좋은 예인데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분들과 또 다른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이런 인간관계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네. 사회에서 맺었던 관계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가치관에서 성향이 같기 때문에 또 사회에서 맺었던 인간관계보다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듣기만 해도 좀 가슴 설레지는데요. 예.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의미 있는 일을 찾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두 날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날, 네. 또 하나는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는 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의미는 모르고 운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다 있을 겁니다. 예.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미있는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는 누구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자기 혼자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이 5계명이라고 얘기하기는 부끄럽다고 얘기하셨지만 이거 5가지만 지켜도 정말 이제 후반전이 두려워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이런 은퇴 준비는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예, 저는 이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요?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 네. 복리의 마술이란 개념을 알면은 제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 사람은 더 많은 좋은 성적을 얻을 테고요. 또 이런 방송국이나 언론 매체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미리 준비한 사람이 벼락치기로 공부한 사람보다 유리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직 중에 미리 은퇴 준비를 해두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때부터 준비하면 좀 여유 있게 그렇습니다. 폭넓게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수월하게 할 수 있죠. 예. 앞으로도 좀 이런 삶의 지혜 좀 많이 계속해서 나눠주실 거죠? 예, 저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학교와 같은 커뮤니티가 지역 곳곳마다 생겨서 우리 시니어들이 주눅 들지 말고 활기찬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먼저 은퇴를 좀 해본 입장으로서 인생의 후배들, 그러니까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은퇴는 직업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미뤄두었던 일을 은퇴 이후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되는 얘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열정적으로 삶 살아가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인생 후반전 더욱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또 그 시간으로 채워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